1999년 3월 5일 금요일 새벽 6시 서울 외곽 쓰레기 매립장. 고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70대 할머니였어요. 명품 핸드백에 깔끔한 정장 차림. 그런데 할머니가 한 행동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걸어가더니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겁니다. 맨손으로 고철을 만지고 플라스틱을 골라내고 종이 상자를 펼쳤어요. 매립장 관리소장 김동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년 근무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 시간 동안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벤츠 트렁크에 가득 실을 때까지. 흙과 먼지로 뒤덮인 명품 핸드백, 더러워진 고급 정장. 하지만 할머니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오늘도 많이 모았네. 차에 시동을 걸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3주가 지났습니다. 김동수는 이제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새벽 6시가 되면 저 벤츠가 온다는 걸. 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환경미화원 박영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동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영희야, 저 할머니 정체가 뭘까? 글쎄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김동수는 쌍안경을 들어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 고철 괜찮지? 허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이것도 가져가자. 박영희가 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차량 번호 좀 봐요. 제가 아는 동생이 경찰서에 있거든요. 다음 날 박영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소장님, 큰일 났어요. 왜? 한명자, 72세. 강남 대치동 거주. 명성건설 대주주래요. 뭐? 자산이 200억 원대래요. 김동수는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200억 재벌이 왜 여기서 쓰레기를? 더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할머니는 쓰레기를 주우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30초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줍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동수는 할머니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벤츠가 매립장을 떠나자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재활용 센터였어요.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쓰레기를 꺼내 계량대에 올렸습니다. 50kg이네요. 5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5만 원을 받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어요. 200억 재벌이 하루 5만 원을 버는 모습. 김동수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김동수는 쌍안경으로 다시 할머니를 관찰했어요. 매립장 구석 벤치에 앉은 할머니.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펼쳐서 먹기 시작했고 다른 하나는 옆에 그대로 뒀어요. 맛있지? 내가 좋아하던 김밥이야. 할머니는 빈 도시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숟갈 먹고 빈 도시락을 바라보고 또 한 숟갈 먹고 또 바라보고. 박영희가 김동수 옆에 섰습니다. 소장님, 저 할머니. 응, 누군가를 잃으신 것 같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영희가 급하게 소장실로 뛰어왔어요. 소장님, 할머니가 다치셨어요.
김동수가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가시가 좀 박혔어요. 할머니의 손을 보는 순간 김동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그 손, 고급 승용차 핸들을 잡던 그 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낀 채였어요. 할머니, 이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박영희가 구급함을 가져왔습니다. 핀셋으로 가시를 빼내는데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동수는 일찍 출근해서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벤츠가 도착하고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절뚝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으윽. 김동수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무거운 고철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1시간 후,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파스였습니다. 정장 위로 팔을 걷어 올리자 어깨와 팔뚝에 이미 여러 장의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새 파스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파스 냄새가 바람을 타고 김동수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할머니. 김동수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황급히 옷을 내렸습니다. 아, 소장님. 저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 쓰레기를 주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걸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김동수는 박영희와 함께 재활용센터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쓰레기를 팔고 5만 원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5만 원을 받아 낡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99년 4월 23일 5만 원. 수첩을 넘기니 빼곡한 기록들이 보였어요. 매일매일 5만 원씩, 손가락에 붙은 반창고, 어깨에 붙은 파스, 절뚝거리는 걸음. 그렇게 번 돈 하루 5만 원. 김동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주 후 매립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8세 이재욱. 환경단체 푸른 지구 대표였어요. 관리소장님 계십니까? 네, 전데요. 저기 벤츠 타고 온 할머니 보이시죠? 네. 이재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가관이네요. 200억 재벌이 취미 삼아 쓰레기 줍기라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요즘 부자들 한심합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기행을 하는 거죠. 김동수가 막으려 했지만 이재욱은 계속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폐지를 줍는데 저런 사람은 심심해서 줍는 겁니다. 역겨워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그리고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쓰레기 무단 수거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에요. 이재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환경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니까요. 잠깐만요. 할머니 사정을 들어보시면. 사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 많은 노인의 일탈 행위를
왜 제가 봐줘야 하죠? 이재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 할머니가 주운 쓰레기, 가난한 폐지 줍는 분들이 주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전 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재욱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환경청입니까? 불법 폐기물 수거 신고합니다. 김동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영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소장님, 어떡해요? 모르겠어. 규정상으로는 저 사람 말이 맞으니까. 그날 밤, 김동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투성이 손, 파스 냄새, 절뚝거리는 걸음, 그리고 5만 원을 받으며 짓던 그 미소.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일주일 후 환경청 단속반 3명이 매립장에 왔습니다. 한명자 씨 계십니까?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다가 돌아봤어요. 네, 저요. 쓰레기 무단 수거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하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규정입니다.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어요. 김동수와 박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오시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단속반 뒤에서 이재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할머니는 이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사정을 들어주세요. 사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이재욱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돈 많으신 분이 왜 이런 짓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행위예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단속반이 떠나고 이재욱도 돌아섰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약속,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상처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김동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남 대치동 고급 빌라,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 크리스탈 샹들리에. 하지만 한명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 이제 못하게 됐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습관처럼 2인분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은 한명자, 한쪽은 빈 의자.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한 숟갈도 못 먹고 식탁에 엎드려 울었어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새벽 3시, 한명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 철수의 손글씨, 표지에 명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며 한명자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마지막 메모 나레이션으로 깔림. 명자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제 3개월이래. 40년 전 회상 장면. 젊은 한명자와 철수.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낡은 옷, 해진 신발. 하지만 둘의 얼굴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명자야, 힘들지?
안 힘들어요, 여보. 당신만 있으면 돼요. 철수가 매립장을 둘러봤어요. 나 약속할게. 언젠가 돈 많이 벌면 이 매립장에 재활용 센터 만들 거야. 정말요? 진짜야.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줄 거야. 꼭 지킬게. 메모 계속. 근데 나 결국 못했어. 사업하느라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그 꿈을 잊고 살았어. 20년 후 회상 장면. 중년의 철수.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한 명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오늘 매립장 앞 지나왔는데 기억나? 철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응, 잠깐만. 이것만 보고. 우리 거기서 꿈꿨잖아. 재활용 센터. 아, 그거. 나중에 하자. 지금은 바빠. 한 명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메모 계속. 200억을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약속은 못 지켰어. 명자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매일 그 매립장에 가줘. 내가 하던 것처럼 폐지 좀 주워줘. 병원 회상 장면. 1년 전, 병상의 철수가 한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명자야,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약속 못 지켰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립장, 우리 거기서 꿈꿨잖아. 여보, 대신 해줄 수 있어? 나 대신. 메모 계속. 하루에 5만 원. 10년이면 되잖아. 그 돈으로 재활용 센터 만들어줘.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사업으로 번 200억은 그냥 돈이야. 근데 매립장에서 손으로 번 돈은 우리 꿈이잖아. 우리 시작했던 그곳에서 우리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명자야. 50년도 모자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현재. 한 명자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약속 못 지켜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자는 매립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가고 싶었어요. 새벽 6시 매립장 입구. 한 명자의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저 매립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동수가 차 옆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한 명자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소장님, 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 일이니까요. 김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김동수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철수의 메모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김동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이게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한 명자는 매립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우리 부부는 여기서 폐지를 주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남편은 늘 약속했어요. 언젠가 여기에 재활용 센터 만들겠다고. 근데 사업으로 성공하고 나서 잊고 살았대요.
한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병상에서 그게 제일 후회된다고, 대신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10년. 그럼 재활용 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200억이 있으시잖아요. 안 돼요. 그건 남편이 사업으로 번 돈이에요. 이건 달라요. 남편이 40년 전에 하던 그 일로 손으로 직접 벌어서 한명자는 자신의 손을 봤어요. 상처투성이 손. 이렇게 아파야 남편이 느꼈던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남편한테 가서 여보, 당신 손으로, 당신 방식으로 센터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김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동수는 이재욱을 찾아갔습니다. 이재욱 씨, 이것 좀 읽어보세요. 철수의 메모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이재욱은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중간쯤 읽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네.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려고 이재욱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머니를 돈 많은 노인의 기행이라고, 심심풀이로 쓰레기 줍는다고. 이재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지금쯤 집에.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당장 가서 사과드려야겠어요. 1시간 후, 이재욱은 한명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재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를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이재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심심풀이로 쓰레기 줍는다고 생각했어요. 돈 많은 노인의 일탈이라고. 괜찮아요. 아닙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재욱은 한명자의 손을 봤어요. 상처투성이 손. 이 손으로 매일 5만 원씩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청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욱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환경단체에서 2억을 후원하겠습니다. 재활용 센터 만드는데 보태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다음 날, 김동수, 박영희, 이재욱은 함께 환경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과장 앞에 앉아 한명자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철수의 메모도 보여줬습니다. 과장은 메모를 읽으며 안경을 벗었어요. 이런 사연이. 과장님, 특별 허가를 내주실 수 없을까요? 과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건부로 허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도 결심한 듯 말했어요. 환경청에서도 3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건립에 3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 봄, 쓰레기 매립장 옆에 새 건물이 우뚝 섰어요. 3층 규모의 깨끗한 건물. 입구에 걸린 간판. 철수 재활용센터.
개소식 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동수, 박영희, 이재욱 환경청 과장, 그리고 매립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명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남편 철수는 40년 전 이곳에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곳에 재활용 센터를 만들겠다는. 남편은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200억을 벌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잊고 살았대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대신 지켜달라고. 한명자는 자신의 손을 봤어요.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남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재욱이 무대로 올라와 한명자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재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명자 할머니를 오해했습니다. 돈 많은 노인의 기행이라고, 심심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70대의 몸으로 매일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천만 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환경청에서 3억, 저희 환경단체에서 2억, 할머니께서 개인 재산에서 5억, 총 10억 원으로 철수 재활용 센터가 완성됐습니다. 한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 꿈. 3년 후 2005년 여름 한명자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매립장에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벤츠가 아니에요. 재활용 센터 트럭을 타고 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10명과 함께.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할 거야. 한명자는 여전히 폐지를 줍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줍니다. 여보, 보고 있지? 10명이나 함께 일하고 있어. 점심시간. 센터 식당. 긴 테이블에 100명이 앉아 밥을 먹습니다. 폐지 수거 노동자들, 센터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한명자는 구석 2인 테이블에 앉아요. 여전히 2인분 도시락. 한쪽은 먹고 한쪽은 빈 의자 앞에. 여보, 오늘 새로 5명 더 고용했어. 당신처럼 폐지 주우시던 분들이야. 한 숟갈 먹고 빈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맛있지? 내가 좋아하던 김밥.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한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녁. 한명자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철수의 산소 앞.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왔어. 무덤 앞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2인분. 오늘 센터에서 200명이 일했어. 다들 당신 덕분이야. 한명자는 자신의 손을 봤어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당신 꿈 이뤘어. 한 숟갈 먹고 빈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당신 솜씨만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지?
코스모스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한명자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한명자는 알 수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고마워, 여보. 오늘도 함께 해줘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도 모자랐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2010년 현재 철수 재활용센터는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1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명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 매립장에서 폐지를 줍니다. 손에는 아직도 반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2인분 도시락을 먹습니다. 돈은 남길 수 있지만 손으로 번 꿈만은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다.